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공지방정부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급박해지자 온갖 약탈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가 계속 악화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정부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 운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시민 리 씨는 해외 언론에 자신이 살고 있는 베이징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돈이 없어 다른 구와 현에서 돈을 빌려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이것은 끔찍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재정 수입은 현지 기업 운영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리 씨는 베이징의 많은 외자가 빠져나갈 채비를 하고 있고 중국의 민간 기업도 대규모 감원을 하고 있어 매우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공 정치의 중심지 베이징에 재정 위기가 닥치자 다른 지역의 재정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지방정부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임금 인하, 공공예산 삭감, 외상값 떼먹기, 벌금 부과, 가격 인상 등의 몇 가지 수단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研究生毕业工作7年的正式员工也会被国企裁员，真是不可思议啊！又到了年底的裁员潮，一到裁员，大家都会联想到互联网大厂和私企，而我却被稳定、福利待遇好的国企裁员了。在大环境不好、经济不景气的情况下，国企的正式员工也没能逃过裁员潮。由于公司的变故，我们整个子公司都被裁了。公司给我们的方案是自愿签署终止合同的协议，赔偿 N+1走人。这个消息如晴天霹雳，震惊了我。我正好35岁，房贷刚刚批下来，每月房租房贷2万块。公司之前也有过裁员，不过都是劳务派遣的员工，没想到这次轮到了正式员工。我在这个公司工作了3年多，可以拿4个月的补偿，可这4个月的补偿金却支撑不了我4个月的房贷。当我拿到赔偿金的那一刻，却一点也高兴不起来。在这个上有老下有小的年纪，我该怎么办呢？ 첫 번째 수단, 공무원 임금 삭감. 지난해 7월 광동성 인민정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들의 급여 25%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미 전국 여러 성에서 공무원 급여를 삭감했습니다. 그중 저장성은 25%, 장수성 15%, 푸젠성은 20%를 삭감했습니다. 광동성 공무원들의 집단 임금 삭감으로 다른 성 공무원들도 급여가 삭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초부터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지에서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급여가 20%가량 대폭 삭감됐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난징 주민 순체는 장수성 공무원들은 각 부서에 따라 매달 급여에서 15 내지 20%씩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베이징 퉁른 병원 의사들도 지난해 8월 급여가 대폭 줄었는데 성과급과 야근비에서 모두 50%나 삭감됐습니다. 텐진 퇴직 교사인 옌 여사는 텐진, 난징, 다롄 등지의 경찰 임금이 20% 정도 깎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난 현상으로 정부는 공무원 임금 삭감, 상여금 반납 요구 등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민들 눈에 철밥통 또는 황금밥통이라고 불리던 공무원의 임금 삭감이 시작됐는데 이는 한 곳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공무원과 사업 편성 인력의 임금이 대폭 깎이면서 임금을 고정하기 위해 조기 퇴직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한 사람은 원래 지난해 퇴직할 예정이었으나 1년 뒤 연봉이 오르면 퇴직하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퇴직연금이 30% 가까이 깎였습니다. 광저우의 한 네티즌은 대학 퇴직 교사인 어머니는 한 달에 약 8천 위안의 연금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대학 사무실에서 퇴직연금이 4,500위안으로 줄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군 기관에서도 급여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우주항공, 중국전력, 중국조선 및 무기산업의 많은 연구기관에서 급여를 삭감하기 시작했다며 삭감 범위가 5에서 30%까지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위 내용은 단지 급여 삭감일 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산동성 칭따오에 거주하는 존이라는 가명의 주민은 지난해 7월 자유아시아 방송에 산동성 일부 지역의 공무원들이 수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웨이팡의 많은 현이 파산했다. 우리 현지 공무원 말단에 나의 친척이 있는데 1월부터 지금까지 벌써 반년이 됐는데도 월급이 거의 나오지 않는 체불 상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헤이룽 장성 수이퍼너 시민 위시에 따르면 수이퍼너시 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몇 년째 체납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는 아예 절에 가서 돈을 빌리고 각 기업에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청 시민 장 씨는 고향 현 정부, 현 당위원회도 월급이 나오지 않아 현 인민병원에서 돈을 빌려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현재 중국 지방정부는 물론 일부 국영은행도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어떤 은행은 직원들에게 임금 대신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랴오닝성 선양의 퇴직자 리 씨는 지방 재정에 돈이 전혀 없다. 몇 달째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퇴직자들은 돈도 없는데 그 몇천 위안밖에 되지 않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전국이 똑같다. 중공은 몇 조 위안을 외국에 뿌리고 있다. 그러나 본국 백성들의 임금은 지불하지 않는다.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놀고 먹는 사람들 뿐인데 백성들이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수단, 공공예산 삭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중공은 올해 최소 21개성 정부가 관용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구이저우성 성장은 기관과 사업체의 공공예산을 일률적으로 15%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이먼구 정부는 기관의 새로운 장비 구입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서촨성 이빈시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일상 업무 문서를 인쇄할 때 품질이 낮은 종이를 사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후난성은 2024년 성급 사무용 건물 수리 경비 40%를 삭감했습니다. 공무용 차량을 바꾸려면 사용 연한이 8년 이상이고 주행거리가 25만 킬로미터를 초과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윈난성 통계국은 여름철 에어컨 온도를 섭씨 26도 이하로 설정할 수 없다는 등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수단, 떼먹기. 최근 한 네티즌은 위챗 채팅방에서 랴오닝성을 주도하는 선양 법원이 금융위기로 사람들에게 소송 비용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법원에 가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더니 법원 측은 돌려줄 돈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공이 재정 위기에 처하면서 각지의 관리들이 민간 기업을 속여 건설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한 후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마이자이는 소수민족 여성 기업가로 2016년부터 구이저우성 류판수이시 빈공구제, 지역이전 사업, 유치원, 초등학교 등 10개 정부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2019년 8월 현재 정부 프로젝트 8개가 완공되어 인계됐고 나머지 2개는 공식적으로 공사 중단 및 건설 속도를 늦추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류판수이시가 나머지 프로젝트 비용을 공식적으로 지불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총 2억 2천만 위안, 한화 약 417억 원이라고 합니다. 마이자이는 8년 동안 공사 대금을 요구했습니다. 수이천구 지역정부는 한때 1200만 위안, 한화 약 23억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연체금을 탕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마이자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마이자이는 결국 그녀의 변호인단 10여 명을 포함하여 현지 경찰에 싸움을 걸고 문제를 일으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중국 전문가 왕허는 마이자이가 수주한 프로젝트 중 중앙정부의 빈곤 퇴치 특별기금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는 부패가 생기기 쉬운 사업이다.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을 돌려받는 것인데 처음에는 자기 돈으로 먼저 공사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보기에는 매우 수익성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리스크가 매우 높다. 중앙정부가 지불한 돈은 특별자금 전용이라 보장되지만 류판수이시에서 왜 지불하지 않는지에 왕허는 주요 문제가 자금이 유용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허는 중공지방 정권의 부패는 지방정권과 조직폭력배가 결탁되어 있다며 류판수이시는 가난한 지역이고 주요 재정 지출은 주로 중앙정부가 부담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돈을 많이 주면 줄수록 이곳은 부패의 근원이 된다며 이런 점에서 이곳의 부패가 특히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수단, 벌금. 지난해 6월 상하이의 여러 음식점이 오이채를 함유한 냉채를 판매해 벌금 5천 위안, 한화 약 94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당신이 잘못하여 정부가 당신을 처벌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화를 낸다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산시성의 한 식료품점에서는 기준 이하의 샐러리 2.5kg을 판매한 혐의로 6만 6천 위안, 한화 약 1,25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지난해 9월 허베이성 청더의 한 프로그래머는 원격 근무를 위해 정부가 만든 인터넷 방화벽을 넘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벌금형과 함께 100여만 위안,
한화약 1억 8,950만원 이상의 소득을 몰수당했습니다. 내몽골 카일루현의 몇몇 농부들은 계약 기간이 30년인 황무지 4,000제곱미터 이상을 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30년이고 만료까지 아직 10년이 남았습니다. 20년 동안의 노력 끝에 이 땅은 황무지에서 비옥하게 변하여 풍작에 좋은 밭이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봄가리를 앞두고 마을 간부가 갑자기 토지 1제곱미터당 200위안의 계약 인상비를 요구해 단숨에 80에서 90여만 위안의 비용을 올렸습니다. 농민들은 이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추가 계약 인상금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이 일로 마을 간부들은 지난 4월 하순 농가의 봄가리 작업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용 차량을 압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카일루현 제나진 당위원회 부서기 찐윈하우는 농민들이 밭에 나가는 것을 폭력적으로 막고 법을 모른다며 공개적으로 홍보해 하루아침에 유명세를 탔습니다. 흔한 트럭 기사들은 고액의 벌금 고지서를 자주 받습니다. 지난해 5월 허난성 안양시 내황현을 지나는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은 벌금 고지서를 빈번히 받는다고 호소했습니다. 분명히 출발하기 전에 중량 초과가 아니었는데 그곳에서 무게를 재면 중량 초과로 나와 고액의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 한 트럭은 지난 2년간 벌금 고지서 58장을 받았는데 벌금 총액이 27만 5천 위안, 한화약 5,200만원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허난성 내황현 교통국 장위안핑 관리는 전염병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 이제 재정이 바닥났다. 제대로 된 법 집행이니 벌금을 내야 할 사람은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시성은 중국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광시성 난닝시는 도상 주차 위반 벌금이 상당히 비쌌다고 합니다. 한 네티즌은 그가 길가에 13시간 동안 불법 주차했더니 102위안, 한화약 19,400원의 주차비를 내야 했다며 수만 위안의 불법 주차비를 내지 못한 차주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국제해운업자는 최근 상하이 해상안전청이 가장 가혹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량의 선박이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 억류당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 벌크 운송선은 배에 중공 국기를 거꾸로 달았다는 이유로 벌금 5만 위안, 한화약 947만 7천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비슷한 부도덕한 일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갈수록 부족한 재정을 벌금에 의존하게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올해 1분기 공식 재정 수입과 국세 수입은 모두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한 항목의 재정 수입은 놀랄 만큼 증가했는데 비과세 수입으로 11억 7,050만 위안, 한화약 2,218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비과세 수입이란 각종 임의 수수료와 벌금을 말하는데 이는 14억 명이 1인당 평균 700위안, 한화약 13만 2,678원의 벌금을 냈다는 뜻으로 가구당 평균 2,100위안, 한화약 39만 8,034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다섯째 수단, 가격 인상. 최근 중국 전역에서 수도와 전기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상하이, 산시성, 셰냥시, 안후이성, 우후시 등지에서 수도세 가격을 잇따라 인상했으며 이 중 주거용 수도세의 1단계 기본요금 인상폭이 10에서 50%에 이릅니다. 동시에 선전, 후저우, 전장 등 기타 지역에서 주거용 천연가스 가격 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템평 정권의 통계에 따르면 가격 조정과 관련된 시 및 현 행정단위는 125개에 달합니다. 또한 대륙 고속철도도 가격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5월 3일 중국 경영부에 따르면 우광 고속철도는 6월 15일부터 우광 철도 여객선 유한책임공사가 찐광 고속철 우광 구간에서 시속 300km 이상의 고속열차 운임을 인상해 우광 고속철의 전 구간 운임을 20%가량 인상했습니다. 관측동들은 지방정부가 3년 동안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지만 토지 판매 수입은 급감해 중공지방정부가 재정난에 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공지방정부의 연간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중국 각 성은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만 최소 3,520억 위안, 한화약 66조 7,180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한편 부동산 붕괴는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에는 토지 매매 관련 수입이 지자체 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1919년부터 2021년까지 토지 매매로 인한 지방정부 수입은 전체 수입의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중공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방정부 토지 양도 수입은 8조 7천억 위안, 한화약 1648조 9980억 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토지 판매 수입은 2022년에 약 6조 7천억 위안, 한화약 1269조 9200억 원으로 이는 2021년에 비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2023년에는 약 5조 8천억 위안, 한화약 1099조 3300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과 2년 만에 거의 3조 위안, 한화약 568조 6200억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본격적으로 동강탈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